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봅니다. 자, 어저께 한미반도체가 2.9%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저께는 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HLB에서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나왔고 그룹사 전체가 하한가로 가면서 코스닥의 움직임이 좋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하락폭을 조금 키웠고 하이닉스까지도 1.6% 하락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쵸 한미반도체도 그렇게 큰 힘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말이니까 미증시 움직임을 한번 보고 넘어가면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대만 같은 경우에도 한 1.5%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 시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죠. 당연히 잘 나올 텐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2분기 이후에 전망치를 발표한다는데 그 전망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2분기 이후에는요 엔비디아의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I 반도체 수요 때문이 아니라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게 받다 보니까 자사의 칩을 개발하려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HBM들, 그쵸? 이 메모리 반도체 분류된 부분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납품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즉 판매처가 다분화됐다. 원래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뭐 인텔이나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 PC에 들어가는 그 정도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그 정도 이렇게 그 납품처가 조금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AI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그쵸 엔비디아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미증시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때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선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 대선 끝나고 나면 다시 강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끝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물론 구간별로 조정은 있겠지만 AI의 뭐 초기 투자나 그런 부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다음 버전이나 뭐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메모리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쵸? 그리고 이번에 HBM을 포함해서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효용성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HBM 공장은 하이닉스에서 22년도부터 짓기 시작한 공장에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원래 이게 M15X 공장입니다. M15X. 여기 공장이 원래 HBM에 대한 생산 설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HBM에 대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쵸? 수요가 늘어나면서 HBM에 대한 생산 능력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고 공장에 들어가는 한미반도체 장비가 생긴 거.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러면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요. 실제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1월 1일부터 5월 18일 오늘까지죠. 근데 계좌 수익률은 542%입니다. 그쵸?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냈는데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했었던 내용은 그쵸? 어떤 종목을 공략했냐면 무조건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했습니다. 자, 어떤 정도의 종목군들을 공략했는지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을 포함해서 그쵸? 몇 가지 종목 실제 제 거래한 내역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VT입니다. 최근에 화장품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좋아지는 내용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딱 보면 제가 공략한 시점을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다. 그쵸? 신고가,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강세 종목군들,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식은 계속해서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시세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5월 16일, 그쵸? 매도 기준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뭐, 캠트로닉스나 이런 종목들, 자, 내용 보시면 16일 날, 그쵸? 16일 날 22%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이때도 보시면 신고가 구간을 공략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했죠. 그것도 장 시작 전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즉 신고가 구간에 저가에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구간 중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 반도체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쵸? 강세 구간에 계속해서 공략한 결과 제가 여기 75% 정도의 수익을 3일 만에 냈다. 이거 말고도요.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그쵸? 굳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공략하는 상황. 그랬을 때 47% 정도. 자, 손절을 합니다. 매매하는 주간에. 그쵸? 근데 내가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정확하게 제가 공략하는 종목군들과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죠. 자, 내용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주입니다. 어떤 부분을 납품하느냐? TC 본딩. 공정의 단계가 높아지고 미세화 공정의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후공정, 그쵸? 패키징 쪽에 대한 조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정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더 빠르게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다 갖춰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제 계좌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강했을 때 어떤 부분이 먼저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주봉으로 해서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 즉 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바닥 나왔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만들고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내용을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도 다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크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에 맞춘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효율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점 정말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강세 종목군, 그렇죠? 강한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